24페이지 시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내가 다 할게요. 첫 번째 이조년의 시조입니다. 이화 백꽃의 월백하고 달빛이 하얗게 비추고 은하니 삼경, 이제 은하수를 보니까 시간이 삼경쯤인데 삼경은 그 저녁 밤 시간이잖아요. 7시부터 9시까지인가 그 정도로 시간이에요. 지금이야 그냥 저녁 무렵이라고 할지 몰라도 그 당시에는 굉장히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전기불 같은 거 없던 시기니까. 일지춘심을 자규야 알야만은 일지춘심, 일지 가지예요. 하나의 가지, 춘심은 본마음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석하냐면 가지 끝에 걸린 본마음이라고 해석해 주시면 돼요. 가지 끝에 걸린 그 본마음을 자규야 알야만은 자규 새의 이름이죠. 소적새, 접동새와 같은 새예요. 자규야 알야만은 다정도 병인양하여 잠 못 들어 하노라. 정이 많은 것도 감정이 풍부한 것도 병인 것 같아서 잠 못 들어 하노라. 이거 보면 가끔가다 학생들이 사랑, 이별이라고 해석하는 경우 있거든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석할 만한 근거가 작품 속에 없어요. 시 속에. 이별, 님에 대한 얘기가 아예 언급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냥 백꽃인 거 보니까 시간적, 계절적 배경은 언제야? 백꽃. 봄이에요. 봄에 달빛이 하얗게 비추고 있고 은하니 삼경이니까 밤이야. 봄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어요. 밖을 바라보니까 나뭇가지가 흔들리는데 내 마음도 막 흔들리는 것 같아. 그래서 나뭇가지 끝에 걸린 본마음이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일지춘심. 그 나의 마음을 설레는 그런 마음을, 싱숭생숭한 그 마음을 자규야 알겠느냐만 내가 이렇게 잠 못 드는 건 뭐 때문이야? 내 감정이 풍부해서 그래요. 내가 감정이 너무 풍부하고 정이 많고 해가지고 그게 병인 것 같아서 잠 못 들어 하노라. 그래서 이 시의 주제는요. 봄밤의 애상감, 봄밤의 정감 이렇게만 찾아주셔야 됩니다. 확대 해석해서 뭐 님에 대한 그리움 이렇게 찾아주시면 안 돼요. 근데 얼핏 보면은 되게 좀 서정적이고 밤에 잠도 이루지 못하고 하니까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을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석하려고 그러면 복이 주어져서 관점 주어지기 전에는 절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것만 얘는 주의해 주세요. 전체적으로 시각적 이미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작품, 이거는 뭐 다들 알고 있는 작품이네요.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베어내어 봄바람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그리워하는 님, 사랑하는 님이 오신 날 밤이어든 구비구비 별이라. 그래서 님에 대한 그리움, 님에 대한 기다림이라는 주제에 나타나고 있고요. 표현상의 특징은 음성상징어, 구비구비, 서리서리 등의 음성상징어 사용되고 있고 또 어떤 표현상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표현상의 특징이 있어요? 관념의 구체화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관념의 구체화가 매우 중요한 표현상의 특징이죠. 그 다음 세 번째 작품. 어저 내일이야 그릴 줄을 모르더냐 이시라 하더면 가랴마는 제 구태여 보내고 그리는 정은 나도 몰라 하노라. 아 내일이야 그리워할 줄을 몰랐더냐 있으라고 하면은 같겠냐마는 제 구태여 내가 굳이 님을 보내고 그리워하는 마음은 나도 몰라 하노라. 나도 모르겠구나. 지금 해석한 거는 내가 제 구태여를 행간걸침으로 해석한 거예요. 제 구태여를 종장이랑 연결시켜서 해석을 해버렸거든요. 그쵸? 아 내일이야 그리워할 줄을 몰랐더냐 있으라고 하면은 님이 갔겠냐면 내가 굳이 보내고 이렇게 해석했잖아요. 그래서 행간걸침으로 해석할 경우에 쟤는 누구? 화자예요. 행간걸침으로 해석할 경우 쟤는 화자입니다. 내가 굳이 님을 보내고 그리워하는 마음은 나도 모르겠구나. 이렇게 해석하고요. 또 다르게 해석할 경우에는 도치법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도치로 해석하면 이렇게 돼요. 내일이야 그리워할 줄을 몰랐더냐. 있으라고 하면은 자기가 굳이 갔겠냐마는 이때 자기는 누구일까? 님이겠죠. 도치로 볼 경우에 쟤는 누구? 님으로 해석해야 되고요. 행간걸침으로 볼 경우에 그 쟤는 화자로 해석합니다. 두 가지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는 그 방식으로 문제 출제가 많이 돼요. 구분해서 해석해 주셔야 돼요. 있으라고 하면은 자기가 우리 님이 굳이 갔겠냐마는 내가 보내고 그리워하는 마음은 나도 모르겠구나. 이렇게 해석해 주면 돼요. 도치에서는. 주제는 어쨌든 뭐예요? 님에 대한 그리움. 표현상의 특징은 어저 이런 거 보니까 감탄사, 영탄법도 사용되고 있네요. 그다음 네 번째 작품. 아무래도 연정과 관련된 작품이다 보니까 기생, 기녀의 작품들이 좀 많은 편입니다.
내 언제 신이 없어 님을 언제 소격관대 월침 삼경에 온 뜻이 전혀 없네 추풍에 지는 입 소리야 낸들어이 하리오 내가 언제 믿음이 없어서 님을 언제 속였길래 월침 삼경 달도 가라앉을 정도의 그 늦은 밤에 그러니까 깊은 밤이라고 해석하세요. 깊은 밤에 오려는 뜻이 전혀 없네. 나를 보려고 오려는 뜻이 전혀 없구나. 추풍에 가을바람에 지는 떨어지는 잎 소리야 낸들 어찌하리오. 낸들 어찌하겠느냐. 내가 님이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오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어도 밖에서 바람에 나뭇잎 소리만 들려도 뭐 같은 거야. 님 왔나? 님 오는 소린가? 하고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님이 오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님을 기다리는 님에 대한 그리움, 님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 이런 게 주제입니다. 이 작품은 5번째 작품이랑 세트예요. 내용이 되게 비슷해요. 마음이 어린 후인이 하는 일이 다 어리다. 어리다가 무슨 뜻? 마음이 어리석은 후에는 하는 일도 다 어리석구나. 만중의상 깊은 산속이죠. 첩첩이 쌓인 구름 낀 그런 산에 어느 님이 오겠냐마는 어떻게 님이 오겠냐마는 지는 잎 부는 바람에 행여 그인가 하노라. 지는 잎 부는 바람 무슨 소리만 밖에서 소리만 들려도 행여 그 님인가 하노라 하면서 깜짝깜짝 놀라요. 오지 않는다는 거 알면서도 자꾸 기대하게 되는 그런 심리, 님에 대한 그리움. 서경덕과 황진이가 서로 주고받은 시예요. 이 작품은. 6번째, 맷버들 가래 꺾어 보내노라 님의 손대. 맷버들, 산버들을 골라 꺾어 가려서 예쁜 걸 잘 가려가지고 골라 꺾어서 보내노라 님에게. 맷버들을 골라 꺾어 보내노라 님에게. 자신은 주무시는 창 밖에 심어두고 보소서. 주무시는 창 밖에 심어두고 보소서. 밤비에 새잎꽃 나거든 나인가도 여기소서. 밤비에 새잎이 나거든 나인가 여겨주소서. 이 작품은 가사 중에 한 작품이랑 연결시켜서 되게 많이 출제가 돼요. 어떤 작품이랑 연결될 것 같아요? 내용 되게 비슷한 작품 하나 있는데 맷버들 골라 꺾어 님에게 본다. 삼위인곡이랑 연결돼서 많이 나와요. 삼위인곡 보면은 봄에는 화자가 님에게 뭐 보내? 삼위인곡에서도 님에게 계속 뭔가를 보내죠. 봄에는 뭘 보내요? 매화 보냅니다. 여름에는 뭐 보내요? 아니에요. 여름에는 뭐 보내요? 왜 지어서 얘기해요? 기억을 더듬어서 얘기를 해야지. 왜 추측을 해요? 기억을 더듬어서 이건 사실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눈 이따 물어. 여름에 뭐 보낼까? 아직도 못 찾았어요? 옷 보내죠. 여름이 너무 낮이 길어가지고 어떻게 금자로 마름질해갖고 님의 옷을 지어내요. 그래서 배곡함에 담아서 님에게 보내. 옷을 보냅니다. 가을에는 뭘 보내요? 청광. 이 청광 보내는 부분에서는 임금과 신하의 수직적 관계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했어요. 겨울에는 뭐 보내요? 봄볕, 양춘 보냅니다. 매화, 옷, 청광, 양춘 이렇게 님에게 계속 보내면서 화자가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주고 있거든요. 이 작품이랑 굉장히 유사해요. 그래서 연결돼서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 7번째 작품. 이화우 흩뿌릴째 울며 잡고 이별한 님. 이화우 백꽃이 비처럼 떨어질 때 계절 언제야? 봄입니다. 백꽃이 비처럼 흩뿌릴 때 울며 잡고 이별한 님. 추풍 낙엽 가을바람에 낙엽이 떨어질 때 저 님도 날 생각하는가. 이미 벌써 계절이 언제가 됐어요? 가을이 됐어요. 봄에 이별했는데 지금 가을이 됐어. 가을에 님이 날 생각하고 있을까 궁금해해요. 천리의 님과 나 사이의 거리감을 천리라는 수량화로 나타내주고 있죠. 천리의 외로운 끝만 오락가락하는구나. 주제는 뭐 당연히 님에 대한 그리움이겠고요. 표현상의 특징은 봄과 가을의 대조적시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절의 변화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작자미상의 사설시조 귓돌이 저 귓돌이 나와 있네요. 귀뚜라미 저 귀뚜라미 어여쁘다가 뭐야? 불쌍하구나 저 귀뚜라미. 귀뚜라미 저 귀뚜라미 불쌍하다 저 귀뚜라미.
어윈 귀뚜라미가 지는 달 새는 밤에, 늦은 밤이죠. 달도 지고 있을 정도로 그런 늦은 밤에, 지는 달 새는 밤에 긴 소리, 짧은 소리, 절절히 슬픈 소리를 저 혼자 울며 있어. 사창 여인잠을 살들이도 깨우는구나. 사창은 여인의 방 창문이에요. 그래서 화자가 여성 화자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사창 여인잠, 여인잠이니까 잠을 깊이 든 그런 잠이 아니라 살짝 든 잠을 살들이도 깨우는구나. 두어라 제 비록 미물이나, 미물 뭐가? 귀뚜라미가 비록 미물이나 무인농방, 같은 말로는 독수공방이라고 하죠. 독수공방에 내 뜻 알 이는, 내 마음 아는 것은 너뿐인가 하노라. 너가 누구야? 귀뚜라미. 주제는 뭐라고 하면 돼요? 귀뚜라미가 내 마음 알고 있어. 난 지금 어떤 마음인데? 독수공방을 하고 있어요. 주제는 뭡니까? 그래서 님에 대한 그리움이에요. 독수공방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님이라는 단어가 안 나온다 그래도 이건 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찾아주시면 돼요. 패턴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여기서 되게 중요한 표현상의 특징이 있거든요. 어떤 표현상의 특징이 있을까요? 객관적 상한물 중에서 어떤 기능합니까? 감정이입입니다. 귀뚜라미가 슬프게 운다라고 했어요. 실제로 슬픔을 느끼는 건 내가 독수공방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나도 외롭고 슬퍼요. 내가 슬픈데 귀뚜라미가 슬프게 운다라고 표현했으니까 귀뚜라미는 객관적 상관물로 감정이입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전체적으로 청각적 심상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요. 귀돌이, 저귀돌이, 어여쁘다, 저귀돌이 반복법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 반복법은 청산별곡의 반복법이랑 비슷하죠. 청산별곡 어떻게 반복돼요? 살얼이 살을 했다, 청산에 살을 했다. A, A, B, A 구조의 반복이고요. 이런 A, A, B, A 구조의 반복은 고전 문학에서 흔하게 사용됩니다. 현대문학으로도 연결돼서 해야 솟아라, 맑게 씻은 얼굴, 고운 해야 솟아라, 박두진의 해라는 작품으로도 연결이 돼요. 고전의 현대적 변형까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확인할 수 있는 건 화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귀뚜라미 우는 소리 때문에 내가 잠을 깼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어떤 표현상의 특징이 있을까? 과장법 아니라. 귀뚜라미가 슬프게 울어서 내가 간신히 든 잠을, 내 잠을 깨웠어. 귀뚜라미가 네가 깨웠어. 그래도 날 널 원망하지 않아. 내 마음 아는 건 너밖에 없으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귀뚜라미가 내 잠을 깨웠다 해서 나타나는 표현상의 특징. 의인법은 어차피 전체적으로 드러나 있어요. 불쌍하다, 이렇게 귀뚜라미가 슬프게 운다. 감정이입 있으면 당연히 의인은 기본으로 깔리니까. 그거 말고. 반어법입니다. 반어법이에요. 귀뚜라미 소리 들어봤어요, 얘들아? 어디서 들어봐요? 귀뚜라미가 진짜 귀뚤귀뚤 운다고? 들어본 거 맞아? 상상하는 거 아니에요? 귀뚜라미가 진짜 귀뚤귀뚤 이렇게 울어요? 귀뚤귀뚤 안 우는데? 뭐, 그 비슷하게 들으면 들을 수는 있긴 하지만 하긴 고양이가 야옹야옹 하는 것도 똑같지는 않잖아. 뭐 그렇게 들리면 들릴 수는 있긴 한데 우리 고양이는 깍깍거려요. 약간 새가 짹짹거리는 것 같은 그런 소리 많이 내거든. 그래서 동물 꿀꿀 하는 것도 돼지가 진짜 꿀꿀 하는 건 아니잖아. 그렇게 그런 의미로 귀뚤귀뚤 울 수도 있겠다. 귀뚜라미가요, 풀벌레 소리 들어봤어요, 얘들아? 어디서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도시에서만 살았구나, 얘들아. 그런 건 상관없고요. 그런 건 아무 의미가 없고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말에서 너네가 풀벌레 소리를 들어봤다, 안 들어봤다 이런 것조차 제대로 얘기를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요. 풀벌레 소리는 그렇게 크게 들리지가 않아요. 너네들에게 딱 귀에 꽂힐 정도로 그렇게 인상 깊게 들리는 소리가 아니에요. 뭔가 비행기가 휙 하고 날아가는 소리가 들리면 아 시끄러워서 들리잖아. 근데 풀벌레 소리는 그렇게 아니거든. 우리 귀에 그렇게 꽂히는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풀벌레 소리 때문에 잠을 이룬다, 뭐 잠을 이루지 못한다라는 건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요즘에야 도시에서 살다가 시골에 가면은 풀벌레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가 듣게 되면 낯서니까 그때는 좀 인식이 될 수 있는데 이때는 조선시대잖아. 어디든 풀벌레가 다 있던 시기야. 그 시기에 풀벌레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잔다는 얘기는요. 그냥 거짓말이에요. 어디선 계속 끊임없이 들리는 소리인데 일상적인 그런 소리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사실은 나는 잠을 님 때문에 독수공방하는 외로움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있었어. 그런데 풀벌레 소리 때문에 잠을 깼다고 뭐 하는 거야? 거짓말하는 거예요. 반어법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귀토리 저귀토리 이 작품이 예전에는 좀 많이 출제가 됐어요. 왜냐하면 감정이입이랑 반어법이라는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표현상의 특징이 있잖아. 그래서 많이 출제가 되었는데 요즘에는 잘 안 나오는 편이에요. 요즘에는 잘 안 나오는데 예전에 하도 많이 나와서 좀 주춤한 편이기는 하는데 문제집 같은 거 보다 보면은 좀 볼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면 기출을 조금 예전으로 이렇게 파고 들어가다 보면은 좀 보게 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 다음 9번째 작품입니다. 나무도 돌도 바위 없음 외에 맥에 쫓긴 까투리 안과 나무도 돌도 전혀 없는 바위, 이건 전혀, 나무도 돌도 전혀 없는, 필기하세요. 나무도 돌도 전혀 없는 산에 맥에 쫓기는 까투리의 마음과. 세죠, 까투리? 꽝. 대천바다 한가운데 일천석 시른 배에 노도 잃고 닷도 잃고 농총도 끊고 돛대도 꺾고 치도 빠지고 바람 불어 물결치고 안개 뒤섞여 잦아진 날에 갈 길은 천리말리 남고 사면이 검어어둑 저뭇 천지정막 같이 노을 떴는데 수정 만난 도사공의 안 마음과. 엊그제 님 여인 내 아니야 내 마음이야 어따가 가을하리오 어따가 비교하리오 어따가 같다고 하리오. 여기 보면은 나무도 돌도 전혀 없는 산에서 도망칠 곳이 있어 없어? 숨을 곳이 있어 없어? 숨을 곳이 없는 곳에서 매에게 쫓기는 거죠. 까투리의 마음은 지금 어떤 마음일까? 절망적인 마음이에요. 아 이제 죽었다. 절망적인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과 넓은 바다 한가운데에서 하필이면 배도 일천석을 실은 큰 배예요. 곡식이기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실었어. 그 실은 배에 노도 잃어버리고 닷도 잃어버리고 농총도 끊어지고 돛대도 꺾어지고 키도 빠지고 그러니까 배를 운행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다 망가져버린 상황이야. 그리고 바람 불어 물결치고 파도도 거세고요. 안개가 뒤섞여 잦아진 날에 안개까지 잔뜩 껴있어요. 갈 길은 아직도 천리말리는 남았는데 사면이 어둑어둑해서 저물어 가고요. 천지가 적막하고 까치노을은 거센 파도예요. 풍랑이에요. 풍랑, 파도같이 막 그때 해적 온 사공 우두머리 마음 어떨까요? 이제 죽었다. 절망적이겠죠. 그 마음과 엊그제 님과 이별한 내 마음을 어디다가 비교하겠느냐. 누가 더 괴롭다? 내가 가장 괴롭다 인 거죠. 주제는 뭡니까? 이별의 슬픔이에요. 표현상의 특징은 과장법이요. 이별했다고 죽진 않잖아요. 까투리랑 이 도사공의 마음이 사실 훨씬 더 절망적이야. 그런데 내가 더 절망적이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굉장히 과장해서 표현을 하고 있고요. 열거법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디다가 비교하리오. 어디다가 비교하겠느냐. 비교할 수 있다 없다? 비교할 수 없다. 서리법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0번째 시조입니다. 서방님 병 들어두고 쓸 것 없어 종루 저제에 달래 팔아 배 사고 감 사고 유자 사고 석류 샀다. 아차차차 잊어고 오화당을 잊어버렸구나. 수박에 술 꽂아 놓고 한숨 개워하노라. 서방님이 남편이 병이 들어서 두고 쓸 것이 없어요. 남편을 위해서 뭐 사용할 만한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냐면 종로 그 서울에 있는 그 종로 시장이에요. 저자 시장에 달래는 머리카락이에요. 머리카락을 팔아서 배 사고 감 사고 유자 사고 석류도 샀어요. 그러다가 아차차차 잊어버렸구나. 오화당 이거 사탕이에요. 그 사탕을 잊어버렸구나. 수박에 숟가락을 꽂아놓고 한숨 겨우 한다라고. 수박에 숟가락 꽂아놓고 뭐만 수박 화채 만들고 있어요. 남편이 병이 들었는데 약을 준다거나 치료할 만한 그런 상황도 아니고 돈도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좋아했던 뭐 좋은 음식이라도 주려고 머리카락 잘라가지고 판 다음에 수박 화채를 만들어 주려고 하고 있는데 아 오화당을 잊어버렸구나 라고 하면서 되게 슬퍼하고 있어. 이런 마음 자체가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의
마음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죠. 병든 남편에 대한 아내의 사랑과 슬픔. 열거법 사용되고 있죠. 아무래도 사설시조 같은 경우에는요, 평시조는 좀 압축적으로 표현을 하잖아. 어휘까지, 글자 수까지 맞춰서. 근데 사설시조를 쓰는 건 대부분 평민들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위 개념으로, 좀 더 상위 개념은 항상 보통 관념적인 개념들이 좀 더 많거든요. 그럼 관념적인 상위 개념으로 묶어서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행동이라든가 장면이라든가 이런 걸 하나하나 쭉 보여주고자 하는 경향이 좀 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열거법이 좀 두드러집니다. 11번째. 바람도 시원없는 고개, 구름이라도 시원없는 고개, 산진이 수진이 해동청 보람에도 다 시원없는 고봉 장성령 고개, 그너머 님이 왔다 하면 나는 아니 한 번도 시원넘어 가리라. 바람도 시원넘을 정도로 굉장히 높은 고개, 구름이라도 시원넘을 정도로 높은 고개, 산진이 수진이 해동청 보람에 전부 다 새 이름이에요. 매 종류들이에요. 그런 새들도 다 시원넘는 고봉 장성령 고개, 그 너머에 님이 왔다고 하면은 나는 한 번도 쉬지 않고 뛰어가리라, 넘어가리라. 그 정도로 나는 님을 애타게 그리워하고 있다라는 거죠. 님에 대한 그리움, 님에 대한 사랑 사용되고 있고요. 표현상의 특징은 열거법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구법도 나타나고 있네요. 바람도 시원없는 고개, 구름이라도 시원없는 고개. 의인법도 사용되고 있네요. 바람과 구름 이런 것들이 다 쉬었다가 간대요.